삶의 지속, 헬렌 리어링과 스콧 리어링 1장. 짐을 꾸려서 메인으로. 우리는 버몬트에서 조화롭게 살아왔다.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돌을 골라내어 사탕 단풍나무 숲을 넓혔다. 통나무집을 헐어내고 콘크리트와 돌을 섞어 다시 집을 짓고 길을 새로 깔았다. 앞날이 막막하고 파산할 위기에 놓인 농장을 생기 넘치고 탄탄한 일터로 바꿨다. 빚지지 않고 살았다. 빚은커녕 꽤 넉넉하게 살림을 꾸렸다. 벌써 오래전부터 친구들이나 우리를 찾아온 이들이 말하곤 했다. 정말 남다른 일을 하시는군요. 이곳을 파실 생각이 있으면 시장에 내놓기 전에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는 집과 땅에 욕심을 내는 이들에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숲속 농장을 일구고 꾸며놓기까지 생각과 시간과 품이 무척 많이 들었고 농장을 파는 일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반드시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의 발자국을 끈덕지게 따라붙는 공사 감독 하나를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그것이었다. 순진한 바보처럼 버몬트 파익스 폴스에 영원히 눌러 앉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생각은 빗나갔다. 거기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렸다. 우리는 스트랜턴 산자락에 살았다. 버몬트 그린 마운틴의 어느 산처럼 스트랜턴도 산자락부터 꼭대기까지 늘 푸른 나무와 잎지는 나무로 뒤덮여 있었다. 산을 몽땅 사들인 제지업자들이 3천만 평 가까이 차지한 채 보존 힘으로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지난날 탄탄한 농업 공동체였던 스트랜턴 마을은 이제 몇 집만 겨우 남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스트랜턴으로 오는 길을 찾는 사람이 점점 줄고 아예 사람 자취가 끊기기도 했다. 한때 곡식을 넉넉하게 거두던 밭은 내버려진 지 반세기 만에 무성한 숲이 되었다. 같은 골짜기에 살던 이웃들은 그곳을 황무지라고도 했다. 사람들은 거기서 고작해야 나무 몇 그루를 베어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전나무 화환을 만들고 철 따라 양치류를 따다가 보스턴이나 더 먼 도시에 사는 꽃장수들에게 팔기도 했다. 우리 농장 남쪽으로는 길을 사이에 두고 이웃 농장이 있다. 땅은 이웃 농장부터 오르막이 되어 스트랜턴 산으로 이어져 짧은 겨울 낮 3시 반만 되면 햇빛이 들이우지 않았다. 산이 그다지 높지 않은 우리 집 북쪽과 동쪽도 군데군데 나무를 베어낸 데를 빼면 거의 숲으로 뒤덮인 모습이었다. 숲은 웨스트강 옆을 따라 몇 킬로미터나 이어졌다. 버몬트에서 15해 가까이 살았을 때쯤 제지업자들이 숲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스트랜턴에 새 바람을 일으킬 개발업자들에게 땅을 팔아치울 채비였다. 북쪽, 동쪽, 서쪽 비탈에서 숲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길을 뚫고 새로 닦았다. 밤을 보내고 나면 숲이 뭉텅뭉텅 사라지곤 했다. 그 자리에 스트랜턴 스키 슬로프가 들어섰다. 동해안에서 가장 크고 광고가 잘된 스키장이었다. 스키장 개발업자들의 계획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자 숲속 농장 보금자리는 점점 빛을 잃어갔다. 1930년대 초 파익스 폴스는 스키장 생존 양식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휩쓸릴 게 뻔했다. 골짜기의 전개 속도가 바뀌고 있었다. 외딴 농장에 지나지 않던 곳에 뉴욕과 보스턴에서 온 도시내기들이 곧잘 드나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지 모른다. 집 앞까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살았던 이웃들보다 씀씀이가 헤프고 힘든 일을 꺼렸다. 열심히 일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데에만 열심이었다. 사실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거니까. 바깥 세계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었다. 운두는 물 건너간 이야기였다. 늙어 죽을 때까지 눌러 살려던 골짜기를 떠나려 했던 데에는 지역 환경 탓도 있었다. 1932년 우리는 대대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 사이에 살며시 끼어들었다. 이웃끼리 서로 돕는 일이 가끔은 있었지만
공동체 삶이라 할 것은 없었다. 서로 미워할 때도 없잖아 있었다. 그러나 크게 보아 대개 자기 땅을 부쳐먹는 집들이 오손도손 안정된 모둠살이를 이루고 있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나이든 이들 가운데 몇이 군수품 공장에 일하러 나갔다. 젊은이들은 징집되었다. 양심이 살아있는 반전주의자들이 살인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 골짜기로 찾아왔다. 그이들은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땅을 일구어 먹고 사는 일, 예술과 수공예, 나아가 힘든 일을 할 각오를 밝혔다. 서로 돕는 삶을 위한 살림의 바탕이 마련될 것 같은 희망이 엿보였다. 우리는 온전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삶이 이루어지길 바랬다. 우리 땅에서. 그리고 이웃들 속에서 우리 몫을 다하려고 애썼다. 전쟁이 끝난 뒤 1946년 우리가 살던 곳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기가 꺾여 이상의 날개를 접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무렇게나 일하고 아무렇게나 말을 옮기고 다시 티격태격하기 시작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자취를 감추었다. 서로 갈라져서 돕지 않았다. 사람들은 앞뒤 안 가리고 자유만을 원했다. 일하지 않을 자유, 원칙을 무시할 자유, 공동체의 책임에서 벗어날 자유만을. 바깥에서 즐거운 시간을 찾아 헤매고 흥청거리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싸돌아다녔다. 골짜기에서 공동으로 하는 일이란 건 기껏해야 춤과 맥주잔치였다. 공동체 경제조직도 없고 사회조직도 드물었다. 사람들은 기나긴 전쟁과 닥쳐온 전쟁에 대한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했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 있다.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냥 이웃으로 지내고 싶어요. 춤이나 추러 오세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잘 지내보자고요. 함께 수다나 떨어요. 맥주가 정을 도탑게 해준다니까요. 새로 골짜기에 뿌리를 내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집에서 술 마시고 춤추는 자리를 열곤 했다. 도대체 뭘 위해 그렇게 할까? 우리는 삶을 진지한 것으로 여겼다. 삶은 배우고 봉사하고 세상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정의를 심는 기회가 아니던가.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허튼 소리나 짓거리면서 술 마시는 파티를 여는 걸 나무랄 수 없을 것이다. 얻을 것도 없고 뜻도 없는 삶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 우리에게 삶은 현실이고 생생하고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할 일이 많았다. 우리는 비슷한 관심을 가진 이들과 함께 시간과 힘을 보태어 일하고 싶었다. 스스로 원칙을 정해 일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다. 그이들과 함께 날마다 맞닥뜨리는 일들을 풀어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싶었다. 자잘한 활동과 목적 없는 삶이 중심이 되는 환경 속에서 사는 건 아무래도 행복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재미로 던진 돌에 연못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우리가 버몬트를 떠나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라고 부른 적 없는 낯선 사람 17이 떼지어 찾아왔다. 우리가 아침 일을 하고 있을 때 불쑥 부엌으로 몰려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밀려든 주문에 맞추기 위해 아궁이에 단풍 시럽을 끓여서 단풍 설탕을 만들고 있었다. 그저 외딴 곳에 온 관광객으로 원주민들이 하는 일을 엿보며 쉬려는 것뿐 그 사람들에게 나쁜 뜻은 없었을 것이다. 그이들에게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도시 삶에서 잠깐 벗어나 주체할 수 없는 무게로 어깨를 짓누르는 시간을 죽이려는 것뿐이었으리라. 집이 정말 멋진데요? 이걸 손수 다 지으셨다고요? 그이들이 감탄했다. 그렇게 단풍 설탕을 만드시나 보죠? 설탕통을 보고 싶어요. 살아가는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었죠? 해야 할 일이 밀려있고 주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다. 우리는 그이들을 위층으로 데리고 가 난간에서 바깥 경치나 구경하라고 했다.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스코트가 헬렌에게 화를 터뜨렸다. 도대체 일을 할 수 없군. 20분마다 관광객들이 불쑥불쑥 나타나 일을 방해하니 어떻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소. 아무래도 이사 가야겠소. 이때까지 연락 없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는 일은
거의 헬렌 차지였다. 헬렌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함께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스코트는 집 뒤쪽 큰 바위 위에 세운 돌벽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러면 헬렌은 골치 아픈 짐을 덜어낼 셈으로 사람들을 서재로 끌고 갔다. 스코트가 뒷곁에 있는 큰 바위 서재로 갔네요. 함께 가서 스코트가 뭐하고 있나 볼까요? 헬렌의 행동에 스코트가 보인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우리는 떠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 일을 그대로 떠올려 보면 관광객들에게 나쁜 뜻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바깥 사람들이 주마다 20에서 30사람씩 찾아와서 일을 흐트러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 아침에 17, 8사람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할 일을 잠깐 제쳐두고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한두 무리 사람들과 되는 대로 짓거린 적도 있고 무척 귀중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지난다면 여름철 내내 바깥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우리는 드디어 파익스 폴스가 우리와 우리 계획과 일정에 맞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데 한뜻이 되었다. 어디로 갈까? 언제 떠날까? 우리가 선택한 조화로운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버몬트 숲속 농장처럼 외지면서도 넉넉하게 거둘 수 있고 아름다운 농장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몇 가지 조건이 따랐다. 도시의 번잡함이 미치지 않을 만큼 외딴 곳일 것. 적어도 먹을거리를 기를 수 있을 만큼 기름진 땅일 것. 깨끗한 물이 많을 것. 땔감이 모자라지 않을 만큼 나무가 많을 것. 이번에는 산을 끼고 있는 곳이 아니라 물을 끼고 있는 곳을 찾고 싶었다. 우리는 19회를 버몬트 그린 마운틴에서 땅을 일구며 먹고 살았다. 이제 앞날을 그려보자니 앞으로 20해는 바닷가에서 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 다 언덕을 좋아했지만 큰 바다도 그만큼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세계를 죄다 보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여행을 많이 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북극이나 남극은 가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 극지방이나 적도 지방을 빼고 어디로 눈을 돌릴까? 온대 지방이라는 데에야 두말할 것 없지만 온대 어디, 어떤 데로 가야 할까? 유럽은 어떨까? 헬렌은 어머니의 나라 네덜란드를 좋아했다. 헬렌과 스코트 모두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사람이 많다. 모든 것을 곰곰이 따져본 뒤 우리가 태어난 미국에 그대로 머물기로 했다. 농장은 뉴잉글랜드에서 찾기로 했다. 우리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나머지 20해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